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지난 시간에 이 포컬 패러티 이야기를 하고 포컬 패러티를 실제로 뭐 계산 문제 같은 데서 이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다가 마지막 그 예제 못 풀고 지나갔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예제하기 직전에 그 예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옵션 가격을 그러니까 푸콜 패러티의 사용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푸콜 패러티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됐다. 그죠? 그 푸콜 패러티의 증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두 종류의 차익 거래. 그죠? 그래서 푸콜 패러티가 깨졌을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용처였고 사용처였고 두 번째가 푸콜 패러티에 나와 있는 그 값들 중에서 ST 그다음에 K 뭐 이런 값들은 다 우리가 아는 값이고 타우도 아는 값이고 R도 아는 값이고 다 아는 값인데 모르는 값이 CT와 PT 그죠?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알아서 그 풋콜 패러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른 쪽 하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풋콜 패러티의 다른 용처였죠. 그래서 콜옵션 가격을 일단 블랙숄즈 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하면 요거를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 가지고 요게 이제 풋콜 패러티를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죠. 여기다가 위에서 저 콜옵션 가격 그 블랙숄즈 모형에 의해서 구한 콜옵션 가격을 집어 넣은 다음에 ST와 K-알타우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ST와 K-알타우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거를 1-phi D1은 phi-D1으로 1-phi D2는 phi-D2로 바꾸고 항 순서를 변형을 해보면 이게 정확히 블랙숄즈 모형의 풋옵션 공식하고 똑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면 또다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할 필요 없이 푸콜 패러티를 이용을 해서 풋옵션 가격을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푸콜 패러티,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풋옵션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푸콜 패러티를 이용해가지고 콜옵션에 대해서 이 그 푸콜 패러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위에서 구한 그 풋옵션 가격을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한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타와 ST에 대해서 묶은 다음에 1-phi 마이너스 D2는 phi D2로 1-phi 마이너스 D1은 phi D1으로 바꾼 다음에 항의 순서를 조정을 하면 정확히 블랙숄즈 모형에 있는 콜옵션 그 가격 공식이 도출이 되죠. 그 말은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내면 그 값을 풋콜 패러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콜옵션 가격을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낸 거하고 정확히 똑같은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280만 원이고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36% 제곱, 행사 가격이 270만 원이고 만기가 2개월 후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연간 이자율이 4%일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콜옵션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요렇게 해서 계산한 콜옵션 가격과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서 그 풋옵션 가격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풋옵션 가격을 계산해보고 그것과 풋콜 패러티를 이용해가지고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계산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 주어진 그 정보대로 ST는 280만 원, 시그마는 36%, K는 270만 원, 타우는 만기가 2개월 후기 때문에 연 단위로 환산을 하면 12분의 2년이 되겠죠. R은 4%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D1을 계산을 한 다음에 A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봅시다. ln하고 분수하고 0이 5개인 거 280만 원, 270만 원에 0 5개씩 있는 거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0 빼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0.0 아이고 0.04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 곱하기 0.36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그다음에 0.36 곱하기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한 다음에 shift store A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D2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B에다가 저장을 한다. 알파 A 마이너스 0.36 곱하기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shift store B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hi D1과 phi D2는 각각 PA와 PB로 구해서 C와 D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꾸고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알파 A 괄호 닫고 shift store C 재활용 알파 B shift store D 이렇게 한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모드에 가서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수식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하려면 기본 모드에다가 입력을 해야 눈에 보이는 요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드 1 컴퓨테이션 모드 혹은 매스 모드라고 불리는 여기로 간 다음에 2, 8하고 0이 5개 곱하기 알파 C 빼기 2, 7, 0이 5개 곱하기 shift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2 나누기 12 곱하기 알파 D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shift store 2에다가 저장을 하면 값이 226,371.2701원이 나오게 된다. 왜 저장을 하겠어요? 비교해 보려고. 요 뒤쪽에 보면은 그 풋옵션 가격 계산한 다음에 풋콜 패러티 이용해 가지고 콜옵션 가격 다시 계산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는 것도 있고, 요 값을 풋콜 패러티에 집어 넣으려면 그 종이에다가 226,371.2701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풋콜 패러티에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차를 막기 위해서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험 칠 때 또 종이에다 적어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또 다시 입력하고 하면 틀린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거는 정답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자, 풋콜 패러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풋콜 패러티를 이제 PT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콜옵션 가격이 지금 2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T 값은 280만 원이고 K는 270만 원이고 R은 0.04고 타우는 12분의 2니까 저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저 값을 구해 보면, 구한 다음에 여기 저장을 안 하는 저장 안 하는구나. 자, 구해 봅시다. 자, 알파 2 빼기 28하고 0이 5개 더하기 27하고 0이 5개 곱하기 shift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해서 이퀄을 누르면 108,431.137원이 계산돼서 나오게 된다.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phi D1은 1 phi D2로, phi D2는 1 phi D2로, phi D1은 1 phi D2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요식, 그죠? 콜옵션 가격 계산했던 요식을 재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에 저장한다는 요거 일단 없애고, 자, 해봅시다. 여기 280만 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죠?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괄호 닫고 270만 원 앞에 있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D를 1 마이너스 D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F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Shift Store F 이러면 정확히 108,431.137원이 나오죠. 요 바로 위에서 이제 콜옵션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풋콜 패러티 집어넣어서 구해낸 풋옵션 가격하고, 요 지금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계산해낸 풋옵션 가격하고 정확히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풋콜 패러티를 콜옵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고, P가 F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입력을 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죠. F 더하기 28 0이 5개 빼기 27 0이 5개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2 나누기 12 이렇게 한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226,371.2701 이렇게 해서 앞에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낸 그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낸 거하고 앞에 그 뭐냐? 아이 이게 왜 나오냐? 알파 2에 지금 콜옵션 가격 저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0이 나오죠. 그죠? 요 값에서 그죠? 앞에 요 지금 포컬 패러티를 이용해서 구한 요 콜옵션 값에서 앞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한 풋옵션 가격이 저장되어 있는 2를 빼보면 값이 같으면 정확히 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눌러보니까 정확히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각각 뭐 풋옵션 가격 계산하고 콜옵션 가격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계산을 해내면 나머지 하나는 푸컬 패러티에 의해서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푸컬 패러티의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콜옵션의 가격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안 할 거야. 콜옵션의 가격 범위, 풋옵션의 가격 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거를 증명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뭐랄까 여러 종류의 그죠? 차익 거래가 나오거든요. 차익 거래가 콜옵션 가격 범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 가지가 나오고 풋옵션 가격 증명하는 과정에서 또 세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해서 6가지의 이 옵션을 이용한 차익 거래 방식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어.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모르겠어. 뭐 대학원 수업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학부 수업에서는 가르치는 게 없는 것 같아. 교과서 학부 수준의 교과서도 쭉 뒤져봤는데 이거 가르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결과는 가르쳐. 이 옵션 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 결과는 가르치는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차익 거래를 이제 다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글쎄, 하여튼 나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소개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도 이제 증명하는 방법도 이게 차익 거래가 뭐 이러한 차익 거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프로그램 트레이딩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실무적인 형태로 이렇게 증명을 해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거를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요. 외국 교재 중에 일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증명 방식도 조금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래. 그리고 실무적으로 바로 써먹는 것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재 중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서 아마도 뭐 100% 단언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모든 교수들의 강의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요 교재와 뭐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요 다양한 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한 그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범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차익 거래 방식을 꼼꼼하게 다 소개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뭐 그 중에 한두 개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거기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도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덜 꼼꼼하거나 방식이 좀 다르거나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좀 힘든 뭐 그런 형태로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고 문제를 내면 그 거의 정답률이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야 이걸 과연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심각한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는 빼는 걸로. 뭐 남들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나만 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학부생들한테 이걸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다? 모르니까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니까 뭐 그죠? 가르쳐도 별로 감흥도 없고 그죠?
이해도 못하고 시험 치면 정답률 0이고 그래서 아마 학부 과정에서 빼고 안 가르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 학기에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허송 뭐랄까 이런 이제 왜 안 가르치게 되느냐를 보여주면서 그냥 휙 넘어갈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뭐 다시 이러고 뭐 그림 그리고 뭐 했는데 이거 하여튼 시험 문제 내면 그 거의 뭐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뺄 거예요. 자, 뭐 그냥 쭉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풋옵션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콜옵션 가격 범위 내용이고 풋옵션 가격 범위는 뭐 이따위로 이렇게 생겼다 더럽게 생겼고 증명하는 과정이 스텝 1, 2, 3인가 4까지 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그 차익 거래가 쭉 등장해요. 그 증명하는 과정 스텝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차익 거래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뭐 그것도 내 강의 특징상 다시 이래가지고 다시 뭐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엄청 많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포컬 패러티만 하더라도 증명 스텝 2까지밖에 없잖아요. 스텝 1, 스텝 2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것도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이 보는데 뭐 수식도 좀 복잡하고 그죠? 만만치 않았는데 이, 이건 더해. 그죠? 옵션 가격의 범위를 증명하는 과정은 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빼기로 했습니다. 운이 좋습니까? 네, 이걸 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떨래나? 안타깝다.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음,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양이 엄청 많죠. 이걸 가르치면 보통 한 1, 2주는 걸려. 요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막 해도 한 1, 2주는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학생들이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서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빼는 거예요. 혹시 그 뭐 프로그램 파이썬이나 C++ 같은 거 배워가지고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고 싶은데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차익 거래 할 수 있는 이런 차익 거래의 종류를 알아야 차익 거래를 프로그램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학생들은 내 책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 책에 우리 교재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파이썬이나 C++ 같은 거를 이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깨우칠 수 있는 정도의 열정과 뭐랄까 저 패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내 책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그런 학생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거를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또 다시야. 예. 마우스가 컨트롤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드륵드륵 하다가 망가지겠다. 휠 마우스인데 휠 마우스를 신나게 굴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 극한도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그림을 그리면 이따위로 생겼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학기에는 뺀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했거든요. 작년에는 이걸 했는데 작년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게 중간고사를 안 봤어. 중간고사 안 보고 중간고사 기간에 수업을 하고 기말고사 한 방으로 이제 모든 걸 평가하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시간적인 압박이 좀 덜했었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할 내용이 옵션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이 이제 옵션을 이용한 차익 거래. 차익 거래가 방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서 봤듯이 굉장히 다양한 차익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차익 거래, 포컬 패러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차익 거래를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게나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투기와 해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차익 거래, 그 다음에 투기 거래와 해칭 거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투기 거래와 해칭 거래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칭 거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투기 거래는 선도 선물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 투기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기초자산 선도 선물의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선도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투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옵션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투기 거래가 돼요. 투기 거래가 된다고. 물론 노림수 같은 게 있겠지. 어떤 경우에 뭐 돈을 나는 어떤 걸 노리고 투기를 하겠다. 뭐 이런 노림수가 있어서 콜 옵션에 숏 포지션 취할 건지 롱 포지션 취할 건지 풋 옵션에 롱 포지션 취할 건지 숏 포지션 취할 건지 이게 이제 노림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투기 거래가 돼요. 그다음에 해칭 거래는 선물 선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에 취한 포지션과 반대가 되는 포지션을 선도 선물에 취하게 되면 해칭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옵션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져요. 해칭 거래는 기초자산에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초자산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잖아.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가 걱정이겠어? 미래에 이거를 처분을 할 때 처분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분 가격의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팔계약인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버리면 그게 해칭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 때, 지금 갖고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때 가격이 떨어질 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즉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해칭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 숏 포지션 취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살 게 있는 경우 그죠?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살 게 있는 경우 숏 포지션이 어떤 게 있었나요? 숏 포지션은 공매도 그죠? 공매도 해가지고 나중에 되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하여튼 살 게 있는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만 살 예정인 경우 그 경우에도 미래에 살 게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발행해서 매도한 경우 그것도 숏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초자산은 그죠? 기초자산은 발행해서 발행해서 매도한 경우는 아니야. 발행해서 매도한 경우는 아니고 기초자산 그러니까 발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발행자로서의 의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경우에 그죠? 발행해가지고 매도를 해버리면 발행자가 되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 그냥 주식 같은 경우에 발행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채권 같은 경우에도 발행을 해버리면 발행자로서 그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채권 액면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대로 이자 지급하고 마지막에 원금 지급하고 나면 끝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확실성을 겪는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에 두 가지 경우예요. 공매도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만 나중에 살 예정인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미래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둘 다 공통적으로 미래에 뭔가를 이 기초자산을 사들여야 될 그 상황인데 사들일 때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죠. 그게 이제 이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의 가격 변동 위험인데
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콜옵션은 살 권리잖아, 살 권리. 살 권리를 보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행사 가격이 K,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T 시점에서의 가격이 각각 CT와 PT인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자, 이제 그 콜옵션과 풋옵션을 각각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경우에 왜 그게 투기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T 시점에 콜옵션 가격만큼의 금액을 대출을 받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 후에 라지 T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RTTC 플러스예요. RTTC 플러스. 그래서 단순 수익률 나타낼 때 대문자 R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밑에 아래 천자로 나타난다고 했죠. T, 라지 T. 그 다음에 콜옵션 위에는 이제 투자 안의 이름인데 C, 콜옵션의 앞 글자를 따서 C로 표현을 했고, 롱 포지션이라고 해서 플러스로 나타낸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콜옵션 같은 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죠? 하여튼 그래. 설명하자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T 시점에 콜옵션 가격만큼의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 후에 라지 T 시점에 대출을 상환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콜옵션을 사잖아.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금이 없는 셈이에요. 근데 수익률 계산을 할 때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X로 표현을 한 다음에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간다라고 극한을 취해 준 거야. 지난번에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그 선도 선물의 경우하고 똑같이 지금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로 잡고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만기에 발생하는 페이오프.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이 뭐였어요? 초기 투자금 분의 만기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분의 수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분자에는 그 수익을 적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하고 페이오프하고 똑같죠. 수익하고 페이오프.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하고 지금 그 초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하고를 다 고려를 해보면 초기에는 현금 흐름 발생하는 게 토탈에서 0이잖아. 그죠?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콜옵션을 사는 경우니까. 그래서 초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0이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고려를 하게 되면 그게 페이오프이면서 동시에 프로핏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뭡니까? 페이오프 맥시멈 0, S라지 빼기 K잖아. 맥시멈 0, S라지 빼기 K. 콜은 SK라 그랬잖아. 콜은 SK.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라지 빼기 K라고. 그 다음에 CT라는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 라지 T 시점이 되면은 그 빌린 금액만큼 은행에다가 되갚아야 되겠죠. 그 되갚는 금액이 CTER 타우가 될 거 아니야. CTER 타우. 그래서 마이너스 CT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마지막에 발생을 하겠죠. 요게 이제 토탈에서 이제 페이오프가 될 거고, 초기 투자금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가지고 초기 투자금은 없기 때문에 빼기 0은 지금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요거를 지금 마이너스 CTER 타우를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죠? 마이너스 CTER 타우를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으면 각각의 원소, 즉 0하고 S라지 T 빼기 K에다가 마이너스 CTER 타우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0 부분도 0 빼기 CTER 타우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CTER 타우가 되고, S라지 T 빼기 K에다가 마이너스 CTER 타우를 해주면 S라지 T 빼기 K 마이너스 CTER 타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놔놓고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 자, S라지 T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S라지 T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왜 범위를 이렇게 잡느냐면, 왜 이 조건을 이렇게 잡느냐면, 마이너스 CTER 타우는 음수죠. 그죠?
CT 콜옵션 가격 양수잖아. 그다음에 E에 몇 승 하는 거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양수 두 개 곱한 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저 마이너스 CT ER 타운은 음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맥시멈의 이 두 원소 중에서 하나는 음수라고 음수.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인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저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S 라지 T 빼기 K 마이너스 CT ER 타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맥시멈 값이 0이 되겠지. 그죠? 음수하고 0 중에 큰 놈은 0이니까. 그죠? 그리고 저놈이 두 번째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하고 양수 중에 큰 놈은 양수지. 양수지. 그래서 맥시멈 값이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음수가 되면 음수 둘 중에 큰 놈은 어떤 놈이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음수는 음수지. 그래서 맥시멈 값의 부호는 두 번째 원소인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 저놈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놈이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를 조건으로 삼는 거야. 그죠? 그래서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에서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양수가 되지. 그죠? 조건문에 있는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양수라는 뜻이지. 그래서 맥시멈 음수, 컴마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양수가 되죠. 음수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모도 양수죠. 그죠?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16분의 1, 그러니까 128분의 1, 64분의 1, 32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점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분수값은 더 커지잖아. 점점 커져서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계속 커지게 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 음수, 0이죠. 음수보다는 0이 크지.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그냥 0이 된다고. 그죠?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가 되면 맥시멈의 두 번째 원소가 0이 되기 때문에 음수하고 0 중에 큰 놈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 값이 0이 돼서 분수의 저 분자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x분의 0은 그냥 0이 된다고.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CT ER 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맥시멈의 저 두 값이 둘 다 음수야. 그죠? 마이너스 CT ER 타우도 음수고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도 음수고. 그래서 음수 두 놈 중에서 큰 놈 해봐야 어느 쪽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분수가 분모는 양수고 분자는 음수인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음수의 그 마이너스 부호를 리미트 앞으로 빼보면 어떻게 돼요? 분수인데 분모 분자가 둘 다 양수인 분수에서 분모를 점점 작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분수 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앞에 빼놓은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토탈에서 그 극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죠? 단순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굉장히 위험하죠. 대박 치면 그러니까 잘 되면 대박을 치게 되고 예상이 맞아서 잘 되면 대박을 치게 되고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쪽박 쳐가지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동시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 있죠.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거래는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라지 T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할 거고 만약에 그 예상이 빗나가게 돼가지고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아지면 그죠? 그러면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러한 투기 거래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콜옵션을 발행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콜옵션 가격이 내수 중에 들어오죠. 그거를 은행에 예금을 한 다음에 라지 T 시점이 돼가지고 그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때의 단순 수익률은 large r, small t, large t, c 마이너스라고 적었어요. large r은 단순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호고 밑에 있는 아래 첨자에 t, small t, large t 저거는 투자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c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 저 위첨자 부분은 c는 콜 옵션, 마이너스는 숏 포지션을 나타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콜 옵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생긴 그 대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죠? 초기에 현금 흐름이 없죠. 0원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로 표현을 하고 x가 양수인데 0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그러한 형태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분자에는 그죠?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이 페이오프하고 같죠. 수익이 페이오프하고 같아요. 왜?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그 페이오프 빼기 초기 투자금, 그죠? 초기의 현금 흐름 그렇게 해야 그게 수익이 되는데 초기에 투자한 투자 금액이 없잖아, 그죠? 0원이잖아. 0원이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곧 수익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요, 그죠? 만기에 발생하는 페이오프를 살펴보면 지금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티 빼기 K가 되겠죠. 마이너스 맥시멈 0, S라지티 빼기 K. 콜은 SK인데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맥시멈 0, S라이티 빼기 K잖아. 콜은 SK인데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CT라는 금액을 예금을 해놨지. 처음에 숏 포지션 해가지고 받은 그 가격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다가 나중에 라지티 시점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CTER 타우죠. CTER 타우. 그래서 저러한 형태로 단순 수익률이 정의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CTER 타우를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맥시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전원부터 해결을 해야 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죠? 전원부터 해결을 해야 CTER 타우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진 거를 괄호 안으로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0과 S라지티 빼기 K에다 각각 곱해주고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 곱해준 걸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전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 맥시멈 저 부분은 미니멈 0,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K로 바뀌게 되고 그런 다음에 CTER 타우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CTER 타우 더하는 거를 각각의 원소에다가 더해줘서 미니멈 CTER 타우,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K 플러스 CTER 타우라는 저러한 값이 된다. 이 경우에도 케이스를 3개로 나눠봅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CTER 타우는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인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K 플러스 CTER 타우 저게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저 분자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두 번째 원소 저게 양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원소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하고 양수 중에 큰 놈은 양수겠죠. 그죠? 양수 둘 중에 큰 놈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 값이 양수가 된다고. 두 번째 원소 저놈 마이너스 S 라이트 플러스 K 플러스 CTER 타우 저 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하고 0 중에 작은 놈은 반드시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0이 된다고. 두 번째 저 원소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하고 음수 중에 작은 값은 음수라고. 그래서 미니멈 값이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저 분자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문을 저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먼저 S 라지티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큰 경우 S 라지티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S 라지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K 플러스 CTER 타우가 음수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미니멈을 보면 양수와 음수 중에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저 분수의 분자가 음수가 된다고. 음수에서 그 마이너스 부호만 똑 떼가지고 저 리미트 밖으로 떼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인 분수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잖아. 그러면 전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그죠? 극한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S 라지티가 K 플러스 CT ER 타입하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 플러스 ct er 타우가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양수하고 0 중에 작은 값은 0이죠. 그래서 저 분수의 분자가 0이 된다고. 0 나누기 x 하면 0이죠. 0에다 극한을 취해봤자 그냥 0이 된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k 플러스 ct er 타우가 양수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와 양수 중에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 값이 된다고. 그죠? 미니멈 값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확실히 양수 둘 중에서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저 분수 전체가 양수 값이에요.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양수이면서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 전체 분수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잘 되면 대박 나고 잘못되면 쪽박 나는 그러한 케이스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그 거래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대신에 잘 되면, 즉 s라지-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기만 하면 무한대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박을 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투기 거래는 누가 하느냐? s라지-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을 거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기 거래를 하게 되겠죠. 예상이 맞으면 적중하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수익을 겪게 돼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풋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풋옵션에 롱 포지션만 취해도 이게 투기 거래가 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가격만큼의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금액으로 풋옵션을 사는 경우에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된다. RTTP 플러스, 그죠? 단순 수익률 대문자 R로 쓰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이고 그 다음에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P 플러스라는 게 위첨자로 붙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으로 풋옵션을 사니까 현재 시점에 현금 흐름이 0이에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없는 경우야.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분모에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 투자금이 0이기 때문에 분모에 0을 쓰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X라고 쓰고 그 X가 양수인데 0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그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이 이 경우에도 역시 페이오프하고 같죠. 왜?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곧 이 페이오프가 된다. 만기의 페이오프를 살펴보면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 페이오프가 맥시멈 0,k-s 라지 t죠. 자, 풋옵션은 콜옵션하고 K하고 S 라지 T의 순서만 바꾼 거라 그랬죠.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뭐였습니까? 콜은 SK.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였는데 K하고 S 라지 T 순서를 바꾸면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페이오프는 맥시멈 0,K-S 라지 T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돈 빌려온 걸 갚아야 되겠죠. 갚는 과정에서 PT의 미래가치만큼이 내수 중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T 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요 식이 바로 요 거래의 단순 수익률이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T ER 타우를 그 괄호 안으로 맥시멈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각각의 원소에 전부 마이너스 PT ER 타우를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맥시멈 마이너스 PT ER 타우, K 마이너스 S 라지 T 빼기 PT ER 타우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경우를 나눌 때 저 두 번째 원소 K 마이너스 S 라지 T 빼기 PT ER 타우 저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이 분자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원소가 양이면 첫 번째 원소가 음수기 때문에 그죠? PT 양수고 2의 몇 승 양수고 두 개 곱한 거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T ER 타우는 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저 원소 k-s 라지 t 빼기 pter 타우 저놈이 양수이면 음수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죠. 그래서 맥시멈 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저놈이 0이면 음수하고 0 중에 큰 놈은 0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놈이 음수이면 음수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뭐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확실히 음수죠. 그래서 맥시멈 값이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저놈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저 맥시멈 값의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그 조건문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워보다 큰 경우에는, 그죠?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 빼기 PTER 타워가 음수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따라서 맥시멈 값은 음수와 음수 중에 큰 놈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맥시멈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 분수가, 그죠?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음수인 그런 경우가 된다고. 분자의 음수 그 부호 마이너스 값을 리미트 앞으로 빼내면, 그죠? 그러면 빼내면 어떻게 돼요?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그러한 케이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을 하면, 그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극한값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극한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워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죠?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 빼기 PTER 타워가 0이 되죠. 따라서 맥시멈 값이 음수하고 0 중에 큰 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0이 된다고. 그래서 x분의 0 하면 0이죠. 0에다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0이다. 그럼 이번에는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워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죠?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S 라지 T 빼기, 그러니까 K 빼기 S 라지 T 빼기 PTER 타워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맥시멈이 음수하고 양수 중에 큰 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인데 밑에 분모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게 되면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 거래죠. 왜?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인데, 단 플러스 무한대에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러한 거래도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누가 이런 거래를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제 돈 빌려가지고 풋옵션을 사겠어요?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워보다 작을 거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그러한 투기꾼이 이러한 거래를 할 텐데,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워보다 커지면 패가 망신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풋옵션 가격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라지 T 시점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단순 수익률은 라지 R TTP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봅시다. 라지 R은 그 단순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아래 첨자인 스몰 t, 라지 t 저거는 투자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P 마이너스는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풋옵션 발행을 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쓸 때 밑에 분모가 0이 돼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라고 적고 x를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걸로 극한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고려를 하면 된다고요.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마이너스 맥시멈 0,k 마이너스 S 라지 T가 되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페이오프가 맥시멈 0,k 마이너스 S 라지 T였는데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죠. 그 다음에 PT라는 대금을, 그 거래 대금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인출을 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치만큼을 내 수중에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PT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저 금액이 바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단순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맥시멈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를 괄호 안으로 일단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PTER 타우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져 있는 저놈을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모든 원소에다가 곱해주고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미니멈 0,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가 되고, 이제는
밖에 있는 PTER 타우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PTER 타우 더해주는 거를 각각의 원소에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미니멈 PTER 타우,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ER 타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 경우에도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소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저 미니멈의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문을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자, PTER 타우가 양수죠. 그죠? PTER 타우는 양수죠. PT도 양수고 E의 몇 승 양수고 양수 두 개 곱했기 때문에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이면 미니멈 값도 양수가 되죠. 양수 둘 중에 작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인 거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저놈이 0이 되면 양수하고 0 중에 작은 놈은 0이죠. 그래서 미니멈 값이 0이 되고 두 번째 저놈이 음수이면 양수하고 음수 중에 작은 놈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미니멈 값이 음수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원소의 부호가 이 미니멈의 전체 부호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눈다.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0이냐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문을 쓴 거예요. 자,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우보다 큰 경우에는 그죠? 우변에 있는 K 마이너스 PTER 타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ER 타우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수하고 양수 중에서 작은 놈은 어쨌든 양수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양수가 된다. 그래서 저 극한값은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우하고 같아지면 이 경우에도 K 빼기 PTER 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ER 타우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와 0 중에 작은 놈은 0이죠. 그래서 분수가 x분의 0 이렇게 돼서 0이 된다고.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0이다.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우보다 작은 경우에는 K 빼기 PTER 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ER 타우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와 음수 중에서 작은 놈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x분의 그러니까 양수분의 음수인 분수의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음수 앞에 붙어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극한 밖으로 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양수분의 양수인 분수에서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케이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내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이런 거잖아. 이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동시에 예상만 잘 적중을 해주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가 돼 있죠. 따라서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투기 거래는 누가 한다?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우보다 클 거라고 판단하는 투기자가 이러한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서 S 라지 T가 K 빼기 PTER 타우보다 작아지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단독으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지 간에 그게 콜옵션이냐 풋옵션이냐에 따라서 노림수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놨다. 기초자산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는 거래는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래, 즉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칭 거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잖아. 이 경우에는 수익이 어떻게 돼요?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죠. 스몰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기초자산의 가격만큼 지불을 하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S 스몰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신에 그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죠. 생길 때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 스몰 T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래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죠? S 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시장 가격을 대금으로 받겠죠.
쏘리. 마이크를 끄고 이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아씨 방송 사고인데 그냥 내보낼게. 방송 사고인데 이게 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교수님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강의하다가 이 강의를 계속하면 이게 가스가 차.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가스가 계속 차는데 이거를 배출을 하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배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마이크 저 뮤트 키를 누르는데 오늘 마우스가 빗나가지고 눌렀다고 생각하고 트림을 했는데 마이크 막대기가 움직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미안합니다. 예.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이씨. 나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편집기가 없거든.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그 영상이었으면 이 편집기로 도려낼 만한 그건데 편집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수익은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아이 진짜 황당하네. 아이 마우스.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수익은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죠. 그죠? 기초자산을 살 때, 롱 포지션 취하면서 살 때, 그 가격을 지불을 하잖아. 마이너스 ST. 그러면서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를 내가, 획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이 권리와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 현금 흐름의 총합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권리를 획득할 때 마이너스 S 스몰 T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려면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처분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S 라지 T죠. 그죠? 라지 T 시점에, 새로 할까? 57분이나 녹화했는데, 새로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 간혹, 앞에,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했다가 중간에 뭐, 녹화가 안 됐고 막 이래가지고 새로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바지에 힘들어 죽겠어. 그냥 할게요. 미안해요 진짜. 너무 크게 트림을 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은 강의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다가 트림 나거든 말 막 하다 보면 이게 안에 가스가 차. 이 말 안 하고 있으면 가스가 안 차는 건데도 말을 계속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가스가 차가지고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S 라지 T, 그러니까 처분을 할 때 S 라지 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익이 S 라지 T 빼기 S 스몰 T라는 금액인데, 요만큼의 그 액수가 되는데, 요거는 S 라지 T가 지금 불확실한 수죠. 그죠? S 라지 T라는 게 불확실한 값이라고 지금 알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S 라지 T가 ST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수익이 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S 라지 T가 ST보다 커지게 되면 수익이 양이 되기 때문에 난 전혀 걱정이 안 돼. 지금 롱 포지션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S 라지 T가 ST보다 작게 되면 그러면 손실을 보게 되죠. 손실을 보게 되고 손실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 안 했어. S 라지 T가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옵션의 경우에는 그걸 좀 더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좀 더 나누는 거야.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왜? 옵션을 이용하면은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유리한 거는 가져가고 불리한 것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나누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S 라지 T가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S 라지 T 빼기 ST라는 저 값도 불확실한 값이다, 위험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S 라지 T가 불확실하긴 불확실한데 ST보다 크면서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그건 전혀 불안하지 않죠. S 라지 T가 ST보다 커주기만 하면 S 라지 T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죠. S 라지 T가 얼마나 커지든지 간에 S 스몰 T보다 S 스몰 T보다 S 라지 T가 크기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그죠? 이 S 라지 T가 ST하고 같더라도 손해는 안 봐. 그런데
S라이트가 ST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S라이트가 ST보다 크기만 크면 전혀 불안감이 없어. 그죠? 기대가 있지. 기대가 있지. 그죠? 기대가 있지. S라이트가 ST보다 크다는 보장만 있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설레. 그죠? 그래서 그건 전혀 위험이 아니라고. 위험이 아닌데 문제는 S라지T가 ST보다 작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데 S라지T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낙폭이 떨어지는 ST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손실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불안한 거죠. 그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S라지T 값이 미래의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S 스몰 t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값이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라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러한 그 롱 포지션을 취한 이제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한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추가로 취해봐요. 그럴 경우에 수익이 어떻게 돼요? 맥시멈 0,K-S 라지 T 빼기 PT가 된다고. 맥시멈 0,K-S 라지 T 빼기 PT. 계속 부끄럽네. 맥시멈 0,K-S 라지 T 빼기 PT라는 금액이 된다고. 그래서 이 두 수익을 합치면 소문 나겠는데. 수업 시간에 크게 트림하는 교수라고. 하여튼 그래. 그래. 그래서 프로핏을 두 개를 합쳐봐. 이 프로핏은 알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풋옵션의 포지션 각각 취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페이오프가 뭐였어요? 맥시멈 0,K-S 라지 T잖아. 맥시멈 0,K-S 라지 T가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풋옵션의 수익이잖아.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에다가 K하고 S 라지 T하고 순서만 바꾼 게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잖아. 그죠? 콜은 SK라며 콜은 SK. 그래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페이오프가 맥시멈 0,K-S 라지 T인데 요거는 만기에 그 풋옵션과 관련되는 권리가 모두 다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잖아. 그죠? 근데 이 권리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마이너스 PT지. 돈 주고 샀잖아. T 시점에. 그래서 마이너스 PT. 요 두 개를 합쳐서 맥시멈 0,K-S 라이트 빼기 PT. 이게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두 수익을 합쳐보면 combined profit. 그죠? 최종 총 수익 combined profit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은 단순히 합쳐보면 S 라지 T 빼기 ST 더하기 맥시멈 0,K-S 라지 T 빼기 PT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경우를 두 개로 나눠봅시다. 맥시멈을 없애기 위해서. S 라지 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큰 경우 어떻게 돼? 큰 경우에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 이렇게 돼서 0이 돼버린다고 맥시멈이. 그래서 남는 거는 S 라지 T 빼기 ST 빼기 PT만 남게 되고 반대로 S 라지 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S 라지 T 빼기 K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반대로 K 빼기 S 라지 T가 양수가 되죠.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K 빼기 S 라지 T가 양수가 된다. 그래서 0하고 K 빼기 S 라지 T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K 빼기 S 라지 T가 돼서 앞에 있는 S 라지 T하고 요 맥시멈에서 살아남아서 나온 마이너스 S 라지 T하고 상쇄가 되고 남는 거는 K 빼기 S 스몰 t 빼기 PT가 살아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띄워놔놓고 합시다. 황당하네 오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S 라지 T가 오르게 되면 오른 만큼 수익이 커질 여지가 남아있지. 그죠? S 라지 T가 K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S 라지 T가 K보다 커지게 되면 오르게 되면 오르는 만큼 프로핏이 커지죠. 프로핏에 S 라지 T가 들어있기 때문에 S 라지 T 빼기 K 빼기 PT라고 돼 있기 때문에 S 라지 T가 K보다 크면서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도 커지죠. 그죠? 근데 S 라지 T가 K보다 작아지게 되면 프로핏이 상수값이야. K 빼기 ST 빼기 PT가 되기 때문에 상수값이야. 그래서
그래서 애초에 이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걱정이 뭐였습니까? S라지T가 오르는 건 걱정이 아니었다고. S라지T가 ST보다 커져서 점점 오르는 거는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S라지T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큰 손실을 볼까 봐,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게 불안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풋옵션에 동시에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프로핏을 계산을 해봤더니 S라지T가 오를 때 그 수익 커지는 부분, 프로핏이 커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살려놨어. 그죠? S라지T가 커져서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살려놔놓고, S라지T가 떨어졌을 경우에 손실폭이 커지고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될지 모르는 그 부분은 상수값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죠. 상수값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지. S라지T가 K보다 작아져서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K-ST 빼기 PT로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떠안게 되는 그 손실의 위험이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만 포지션을 취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양의 수익 또한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 그림이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이 뭐였어요? 프로핏 이퀄 S라지T 빼기 S 스몰 t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ST인 이런 파란색 점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S라지T가 S 스몰 t보다 커지면 양의 프로핏을 보이고, S라지T가 S 스몰 t보다 작아지면 음의 수익을 보여요. 근데 S라지T가 ST보다 크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최소한 손해는 안 보니까, 그죠? 그리고 S라지T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S라지T가 ST보다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S라지T가 ST보다 작아지면 음의 그 수익, 즉 손실을 보게 되는데, 엄청나게 작아졌다, 엄청나게 그 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S라지T가 ST에 비해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 투자자가 처해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돼. 풋옵션의, 그러니까 콜옵션 풋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할 때의 그래프를 기억을 하고 있으라 했죠.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 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은 이렇게 된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그죠? 절편이 K-PT. 그죠? 인 그러한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S라이트가 K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렇게 직선의 형태가 되다가, S라이트가 K보다 큰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PT라는 상수값으로 고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combined profit인데, 그래프를 합성한다는 건 앞에 이제 선물에서 해본 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S라지T 수준에서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S라지T 수준에서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함수값을 더한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S라지T가 0인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일 때에 S라지T가 0일 때에 빨간 그래프의 함수값은 K-PT이고 파란 그래프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ST잖아. 그래서 저 두 개를 더하면 저런 값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K-PT-ST라는 저런 값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S라지T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K까지 가는 동안에 S라지T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상쇄돼서 합성한 그래프는 저렇게 평평한 상수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죠?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게 돼서 그 합성한 그래프는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계속해서 평평한 상수값을 보이게 될 거고, K를 지나면서 S라이트가 K를 지나면서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친 그래프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합친 그래프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저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 S라지T가 S 스몰 t하고 비교를 해서 그죠? S 스몰 t하고 비교를 해서 S 스몰 t보다 좀 높더라도 여전히 손해를 보긴 보지. 그죠? S 라지 t가 ST가 된다고 해봐. S 라지 t가 ST하고 같아진다고 해봐. 그렇더라도 저 하얀색 컨바인드 프로핏을 보면 여전히 손해긴 해. 손해긴 해요. 손해긴 한데 뭐 소액이긴 하지만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데 그거보다 좀 더 커지면 이제 S 라지 t가 커짐에 따라서 이익을 보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S 라지 t가 폭락을 할 경우에 파란색 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런 건 아니야. 손실의 최대치를 K-PT-ST 값으로 고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에요. S라지T가 폭락해가지고 볼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K-PT-ST 수준으로 제한을 할 뿐이지 완전히 손실 자체를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익을 보는 영역도 그죠? 원래 이 파란색 선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이 파란색 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달라. 그죠? 원래 파란색 선만 보게 되면 S라이트가 ST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익을 보는데 이 하얀색 선을 보면은 S라이트가 ST보다 좀 더 많이 커져야 이제 비로소 양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다 손실이라고 손실. 그죠? 그래서 완벽한 해칭은 아니고 완벽하게 그 수익을 보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 그죠? 손실의 최대치를 상수값으로 딱 정해버려서 이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죠? 지금 하얀색 그 그래프에 이 평평한 부분을 보면 S라지T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볼 수 있는 손실은 K-PT 빼기 ST, K-PT ST라는 요거보다 더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거는 아니지만 그 위험의 그러니까 손실의 폭을 최대한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손실의 폭을 제한을 하는 동시에 그죠? 제한을 하는 동시에 S라지T가 증가를 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놓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이야.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이라고. 그죠? 그래서 S라지T가 폭락할 때의 폭락했을 경우에 그 불안감, 그죠? 얼마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그걸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죠?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손실의 최대폭을 상수값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손실의 최대값을 상수값으로 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그러한 위험을, 이제 폭락할 위험을 제거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S라지T가 올랐을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살려놓는 그러한 형태의 해칭이 된다. 그죠? 위험을 많이 제거를 한 거잖아. 거의 대부분 제거를 한 거잖아요.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왜냐하면 굉장히 이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와, S라지T가 S 스몰 t보다 떨어져서 발생하는 조금의 손실 이것도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래 S라지T가 ST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게 손실의 폭이 그래도 0은 아닌데 손실을 보긴 보는데 이게 최대 그러니까 K-PT-ST까지의 손실이 이를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손실을 적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한 경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물을 이용해야지. 선물이나 선도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확실한 수익을 그러니까 양의 수익을 실현을 하거나 확실한 음의 수익을 실현을 해가지고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요만큼의 손실을 보고 이럴 경우에는 요만큼의 손실을 보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 그죠?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실현을 하거나 확실하게 음의 수익을 실현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불안한 게 전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된 경우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된 경우는 아니야. 그죠? 손실이 그죠?
K-PT-ST가 최대한 볼 수 있는 손실이고 하얀색 선을 보세요. S 라지T가 K를 넘어서면서 양수가 되기 전까지 이게 이제 다 손실이잖아. 손실의 규모잖아. 근데 그 손실의 규모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조금 남아 있다고요. 그죠? 그게 최대 폭보다는 작은 손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게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요. 그죠? 손실 폭이 얼마가 될지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위험을 줄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위험을 완벽하게 다 제거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대신에 뭐가 있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은 거죠. 그죠? SRIT가 올랐을 때 물론 기초자산에만 단독으로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보다는 이익 부분이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SRIT가 오를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놓는 이러한 장점을 얻는 대신에 위험은 완벽하게 없애지 않는 그러한 해칭이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보면 수익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ST가 되겠죠.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죠. 요 경우에도 보면 SRIT가 S 스몰 t보다 작으면 수익이 양이 되겠죠. SRIT가 ST보다 작으면 S 스몰 t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양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SRIT가 ST보다 크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손실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맥시멈 0, SRIT 빼기 K 빼기 CT가 되죠. 콜은 SK잖아. 그래서 페이오프가 맥시멈 0, SRIT 빼기 K고 요걸 취득할 때 발생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CT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게 이 수익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순히 두 개를 더한 거죠. 더한 건데 경우를 두 개로 나눠보면 SRI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이 0, 양수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은 양수인 SRIT 빼기 K가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맥시멈에서 나온 SRIT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SRIT하고 서로 상쇄가 돼서 남는 거는 이렇게 S 스몰 t 빼기 K 빼기 CT가 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은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저 프로핏이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 스몰 t 마이너스 C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SRIT가 K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수익에 마이너스 SRIT라는 게 들어있죠. 마이너스 SRIT라는 게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익의 폭이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SRIT가 K보다 작아서 점점 작아질수록 저 수익이 커지죠. SRIT가 점점 작아지면 마이너스 SRIT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그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줄어들면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SRIT가 K보다 작아서 점점 작아지면 프로핏은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SRIT가 떨어질 때 그 수익을 그러니까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고 SRIT가 작아질수록 점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살아 있는 반면에 SRIT가 K보다 커져서 점점 아무리 커지더라도 수익이 ST 빼기 K 빼기 CT 값으로 고정이 되게 된다. ST 빼기 K 빼기 CT로 고정이 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애초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걱정이 뭐였습니까? SRIT가 ST보다 커서 그죠? 폭등하게 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경우가 큰 손실을 보게 돼서 문제였는데 그 폭등하게 되더라도 SRIT가 K보다 커져서 폭등을 하더라도 그 손실의 폭이 ST 빼기 K 빼기 CT 값으로 상수값으로 고정이 된다. 반면에 SRIT가 반대로 떨어져서 폭락하게 되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게 된다. 이게 바로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요런 거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프로핏은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S 라이트가 ST보다 작을 경우에는 양의 수익을 얻지만 S 라이트가 ST보다 크면 음의 수익, 즉 손실을 보게 되는데 S 라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S 라지티가 폭등할 위험, 그게 바로 이 투자자가 직면한 가격 변동 위험이라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요걸 없애기 위해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그 그래프가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S 라지티가 0일 때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의 그 절편 부분, 그죠? 저 함수값을 보면 S 라지티가 0일 때 파란색 선은 ST, 빨간색 선은 마이너스 CT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저기서 시작을 하겠죠. 저기서 시작을 해서 S 라지티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니까 두 함수값을 더하면 더한 그 하얀색 선도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고 K를 지나면서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파란색 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해서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합성한 그래프도 저렇게 평평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S 라지티가 아무리 폭등을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폭등을 하더라도 최대한 볼 수 있는 손실폭이 저 하얀색 그래프의 평평한 저 수준을 넘어서지 않죠. 반면에 S 라지티가 폭락을 할 경우에 양의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죠. S 라지티가 점점 작아지면 손실 규모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양의 수익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작아지게 되면 그 양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 라지티가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볼 수 있는 손실의 폭이 한정되고 반면에 S 라지티가 작아질 경우에 양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양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열어놓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파란색 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적어. 그리고 파란색 선의 경우에는 S 라지티가 ST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양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S 라지티가 더 많이 떨어져야 비로소 양의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고 그 사이에서는 이게 손실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경우죠. 반면에 S 라지티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손실의 폭이 한정없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의 폭이 저 평평한 선 수준으로 한정이 돼버린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완벽한 해칭은 아니지만 그죠? S 라지티가 폭등을 하더라도 손실의 폭을 한정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S 라이트가 폭락할 경우에 볼 수 있는 그 양의 수익 부분 저거는 그대로는 아니죠. 어느 정도 살려 놓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해칭이 바로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하고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의 그래프를 보면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과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하고 콜옵션 단독적으로 롱 포지션 취한 그래프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의 그래프가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그래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앞에 봐봐. 그죠?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 이거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그래프하고 비슷하고 앞에 이제 돌아가서 보면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은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그래프하고 굉장히 비슷해.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단독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투기가 되는 거고 옵션과 기초자산의 동시에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는 해칭이 된다. 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표시되는 그 수익 그래프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다른 거래다. 전혀 다른 성격의 거래라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해버려. 한 10분 가까이 초과를 해버려가지고 트림하는 바람에 그래. 미안하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불쾌했던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이 깨진 것 같은데 그래도 돼. 뭐. 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 다시 녹화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고하고 넘어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요 부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트림한 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